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뒤 클래스 하나가 끝나서 오는 거 조금 기다리다가요. 한 30분 지체됐습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학부 겸임 교수님들을 초청한 창의성 축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창의성이 뭔가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죠. 누군가 여기다 써붙여놨더라고요. 창의성 이제 진부하다. 창의성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 노랑, 파랑, 보라, 초록색. 색깔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창의성은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예. 창의성은 어떤 모양인가요?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예. 창의성은 어떤 모양인가요? 세모인가요? 네모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자,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 관점에서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란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 혹은 생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게 바로 창의성이죠.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 안의 창의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즉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사물을 바라본다. 그래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분석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실행을 해보기도 한다면 바로 그게 창의성이죠. 그래서 창의성 그렇게 진부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 분의 겸임 교수님들을 모셨는데요. 이 겸임 교수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도 뭐 글로벌한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시겠어요? 네. 글로벌한 미디어 산업, 그다음에 미래 미디어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하나, 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나 라는 한 세 가지 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서 겸임 교수님들과 여러분이 저도 같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미디어 산업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들을 진단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미디어를 읽냐, 우리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한 2시간 뜨거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초빙 교수님들이 세 분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으신데 잘 시간을 조율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이 차례대로 한 30분씩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Q&A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바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창의성에 대한 스마트한 질문들 해서 스마트한 질문들을 이미 좀 해주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혹시 앞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으로 붙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CJ ENM의 월급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뭐 이런 스마트한 질문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질문부터 뭐 스마트한, 모두가 스마트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Q&A 시간이 끝나면은 바로 이 앞에 로비에서 네트워킹 미니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교민 교수님들께서 명함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여쭤보기도 하고 서로 얼굴을 익히기도 하고 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해 주실 겸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CJ ENM의 김성수 대표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뭐지? 회사에서 이 직원들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는데 그때보다도 이 주제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잠이 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보통 내 스타일이 제가 모시는 우리 회장님이나 또는 어떤 자리 보고 같은 거 들어가도 전 준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냥 뭐냐면은 그때 떠오르는 내 감정, 내 생각들을 다 얘기하는 게 나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사실은 제가 아침에 병원도 좀 갔다 오고 사실은 저희가 의미가 있는 날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7급검이 계속 떠 있던데 제가 작년 5월에 만들었던 그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드라마 회사가 오늘 상장을 했어요.
근데 작년 5월에 만들었어요. 작년 5월에. 내가 어저께 저녁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같이 기여를 했던 한 대여섯 명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야, 우리가 재작년 겨울부터 이 회사를 모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드라마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지상파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 TVN이 어떻게 드라마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같이 세 명이서 앉아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김은숙 작가하고 박지은 작가하고 김혜연 작가를 잡자. 다른 방법이 없다. 얘네들을 그냥 사버리자. 이 사람들을.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하다가 실제로 그래 그거 하자. 우리가 후발업자로서 이 미디어 드라마 시장에서 시장을 다시 우리가 리버스 시키는 데의 방법은 가장 핵심적인 작가들을 잡자라고 하는 거에 세 명이서 공감을 하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회사들 문화창고 다음에 화hen담 뭐 이런 회사들을 저희들이 만나서 저도 설득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했는데 다 공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오늘 상장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가를 우리 그 미래 에셋에서는 좀 더 높이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그러지 않았어요. 낮췄어요. 공모가를 한 35,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7만 원이 넘어가지고 시총이 2조가 됐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드라마 회사가 시총이 2조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이 큰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우리 송 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우리 회사가 뭐 채널도 한 열 몇 개 가지고 있고 TVN도 있고 엠넷도 있고 OCN, 투니버스, OGN 많잖아요. 미디어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드라마, 그다음에 무슨 뭐 MCN 뭐 온갖 종류의 사업들을 다 합니다. 그럼 한 외형은 한 2조 정도 되고, 근데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버티컬리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사업을 지향하는 바는 다른 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축을 갖고 있냐면은 네 가지 축이에요. 제 사업을 보고 있는 나의 관점, 나의 지향점들. 하나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내 사업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포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의 사업들을 어떻게 빨리 디지털로 옮겨갈 거냐. 이런 축. 또 하나는 로컬과 글로벌. 내 사업의 로컬에 하고 있는 내 사업이 얼마나 빨리 글로벌로 가야 될 거냐. 이런 축. 또 하나는 미디어적 관점과 컨텐츠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과 앞으로 커갈 컨텐츠 사업의 비중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과 돈입니다. 사람과 조직과 돈, 사람과 문화와 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제가 제 사업을 봅니다. 사실은 이 주제보다는 제가 오늘 저한테 주신 주제보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와 컨텐츠의 세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그 세상에 대한 트렌드 내지는 어떤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로컬과 글로벌에 대한 얘기는 저희 시장은 실질적으로 국내 컨텐츠 사업 시장은 너무 작아요. 규모를 키워나갈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이 글로벌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그 작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있는 거고 내수에 있는 기업들은 전혀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컨텐츠 사업의 이 메인이 되고 있는 지상파들이 그 짓을 못했어요. 국내에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미디어 기업들은 왜 그런 속성이 있냐면은 언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미디어의 속성 자체를 컨텐츠보다는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속 독과점을 하고 있었으니까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뭐 지상파 TV들 또는 뭐 조중동들 이런 회사들이 근데 그 회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들이
국내 시장을 놓고 미디어가 되든 컨텐츠가 되든 해외 쪽으로의 시장을 넓혀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해외에 파는 라이센싱 밖에는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있으니 업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E&M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이런 환경 내에서 무조건 해외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해외에 M&A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고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현재 뭐 일본, 미국, 뭐 아시아, 홍콩, 싱가포르, 유럽까지 어쨌든 간에 회사가 망하든지 아니면 글로벌 나가든지 이거는 이제 이 뭐지 그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올 겨울에도 아마 미국의 큰 회사 하나를 좀 인수를 하려고 좀 작업 거의 딜이 이제 크로즈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회사들 그렇지 않으면은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이 아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 영화 사업도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국내 시장도 거의 정체이기 때문에 아예 영화 본사를 해외로 나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e스포츠를 근간으로 해서 해외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밖에 모든 것들도 실제로 글로벌에 관련된 저희 그래서 최근에도 조직 개편이 아예 그냥 회사 자체를 로컬과 글로벌로 나눠 버렸어요. 아예. 글로벌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필수가 아니면은 이 회사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다른 많은 미디어 회사들이 성장을 어디로 갖고 갈지 되게 염려스럽죠. 국내 광고 시장 이미 다 여기 앞에 계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다 모아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하고 컨텐츠의 관점인데 저희가 2014년부터 회사의 내용을 리스트럭처링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관점은 컨텐츠입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 회사를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 채널들이 존재하지만 그 채널에서 파생되는 사업들을 다 컨텐츠 단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 회사를 만든 거고 애니메이션도 분사를 시킬 거고 영화도 우리 안에서 분사시켜서 홍콩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밖에 모든 컨텐츠 사업을 그쪽으로 이제 다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말한 드래곤 스튜디오가 2조를 받잖아요. 시총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2년, 4년,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제가 시작했던 일들은 컨텐츠단을 이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M&A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음악 사업도 엠넷이 있지만 음악 사업을 엠넷을 가지고 원 사업, IP 사업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이블들을 계속 저희들이 인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선배 윤재균 감독도 저희들이 최근에 인수를 했고 다음에 드라마 회사들도 그러니까 계속 다 컨텐츠 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컨텐츠가 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 미디어의 힘은 플랫폼의 힘들은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만은 아주 거대 최고 네이버 정도가 아닌 거는 다 중간 없거든요. 플랫폼들이. 그렇게 볼 때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에 대한 저희들이 준비가 실제로 그 아날로그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IP들이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디지털 쪽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장 기회가 있는데 우리 뭐 플랫폼이 있고 하나는 컨텐츠가 있는데 저희들은 플랫폼에 대한 시장은 이미 놓쳤다고 보기 때문에 컨텐츠와 플랫폼 사이의 매개체 요걸 저희들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묻고 이쪽에 뭐 랩앤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와 다음에 컨텐츠 우리 디지털 스튜디오를 다 묶어서 저희들이 곧 아마 디지털 글로벌 디지털 그 랩앤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분산을 시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우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채널을 통해서 또는 뭐 극장을 통해서 보고 있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뒷단을 놓고 보면은 실제로 국내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기고 왜냐면 어떤 큰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시장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회사 2조밖에 안 되잖아요. 디즈니 한 50조 하나요? 구글 얼마 해요? 지금? 120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0조라는 회사가 2조를 먹는 거는 결국 먹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이즈를 키우든지 아니면은 글로벌에서의 어느 정도의 내 위치를 만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컨텐츠도 다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E&M이라는 회사를 한 4년 전부터 리스트럭처링 하면서 많이 회사의 모양새를 바꾸긴 했지만 실제로 이 큰 흐름 안에 어떤 이런 그 글로벌 미디어 이 큰 흐름 아래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격정이 많이 되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가 뭐 넷마블 주식도 거의 한 20-30%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한 3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회사가 앞으로 한 3년 내에 글로벌 정도의 아시아 내에서의 어느 몇 가지의 큰 M&A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가 망가지면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은요 이제는 비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회사를 본다고 하는 관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켜야 할 텐데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근간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문화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애들하고 일을 해보면 저희 20년 전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미국 애들 뭐야 어디 실리콘밸리나 그 할리우드 애들 보면은 걔네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거라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시장이 옛날에는 테리토리가 영역이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왕이면 걔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국경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동영상 검색 다 구글 쓰실 거고 다 유튜브 보시는 거고 SNS는 다 페이스북 들어가서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이 한다는 얘기는 돈이 다 글로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넷플릭스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런 아까 말하는 저 E&M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맨 바닥이 이제 사람과 조직과 문화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명문대 다니시고 막 그런데 이 스탠다드가 너무 낮아서 우리 여기 창의력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진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의 방법들, 잘하는 환경들, 우리가 접하는 우리의 주변 어떤 여건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과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의 그 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쟁력이거든요.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인데 바로 이 창의가 그냥 창의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창의의 어떤 이 고리를 우리가 과연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해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이 변화는 큰 흐름 안에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승자 독식의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 회사가 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